같은 부모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며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존재, 바로 언니일 텐데요. 하지만 이제 곧 70을 바라보는 권 씨에게 언니는 너무나 힘든 존재라고 합니다. 캐캐묵은 옛날 일을 들춰서 시비를 걸지 않나, 급기야는 자식들까지 엮어서 흉을 보고 험담을 하니 권 씨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가깝고도 먼 권 씨 자매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제보 사연은 자매 간의 문제입니다. 예? 네, 60대 동생 권모 씨가 제보를 주셨습니다. 2살 터울에 언니가 있는데 여느 자매처럼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또 화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쨌든 60년 넘게 이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지냈으니까 자매끼리 비밀도 있고 속사정도 있고 하는 건 당연한데 몇 해 전부터 이 언니가 자꾸만 해묵은 얘기를 꺼내서 너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자꾸 들으면 지겨운데 심지어 좋은 얘기도 아니고요. 좋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권 씨가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권 씨 남편 아이들에게 말하겠다 어쩌겠다 이런 소리까지 하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언니가 뭔 얘기를 하길래요? 자, 12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좀 안 좋아서 이 동생이 다른 집에 잠깐 맡겨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집에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또래 아이들이 너 지금 가난해서 밥 얻어먹으러 우리 집 왔지 이렇게 아이고야. 계속 골리고 놀려서 그 집 오래 있지 못하고 그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나오는 과정에서 그 집 사람들이 이쁜 옷을 하나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선물 받고 들고 왔는데 언니가 이거 네 훔쳤지 그 집에서 라고 도둑이라고 계속 놀렸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훔친 건데 언니가 그 옷을 또 입고 다녔다고 그러고요. 나중에 어릴 때 이런 일을 당하고 큰 상처였는데 아직까지 이 얘기하면서 네가 그때 그 옷 훔쳤지, 너 도둑질했지 이런 얘기 반복하는 게 스트레스고 아주 싫다고 합니다. 50년 전 얘기하면서 아유 너 그때 그 집에서 그냥 도둑질했지 아유 이 도둑질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분은 본인도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들 자녀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어렸을 땐 상처였지만 다 지난 일이 됐고 또 남편이라든가 그 자신 본인의 자녀분들도 다 안 돼요. 그게 무슨 큰 일이겠어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이 언니가 네 남편 아니야 그거? 애들 아니야? 무슨 협박이라듯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질 않고 아니 결혼 전에 다른 남성을 사귀었던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어느 부부가 너 이 남자하고 만날 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 저 남자는 또 저랬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남편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40년 전 연애사를. 예. 내일 모레 지금 제보자분도 70이십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상황이에요, 사실. 아유 교수님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매끼리는 너무 이제 애증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관계면서도 또 뭔가 시기 질투도 있고 이런 관계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니는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마다 윽박 지르고 무시하고 또 험담하고 이래서 싸울 때가 많았는데 그러고 싸우고 나서는 또 여느 자매처럼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그냥 연락을 하게 되고 이랬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심해서 제보자께서 이게 우리 언니가 나한테 무슨 피해의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작은 일을 가지고 시비 걸고 또 제일 괴로운 건 옛날 일을 가지고 얘기하겠다. 니네 식구들한테 막 얘기하겠다 이러니까 답답한데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매끼리 좋은 때는 없었대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고요. 지난 한 50년 동안 도움도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언니 이사 가면 권 씨가 냉장고 해주고 또 권 씨 애들 학교 들어가면 언니가 교복값 하라고 돈도 좀 주고요. 언니 아프면 권 씨가 병원비 보태주고 권 씨 애 결혼할 때는 언니가 축의금 크게 해주고 주거니 받거니 자매끼리 잘 지낼 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걸 일일이 계산하면서 얼마를 주고받았고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때 되면 알아서 되는 만큼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뭡니까? 그러게요. 게다가 이게 이 말씀들이 언니 얘기가 점점 세지고 있다랍니다. 이게 이 제보자분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도 참기가 어려울 지경인데 이젠 자녀들 그러니까 이 언니의 조카들까지 건드린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분이 젊으셨을 때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교제했던 남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네가 어렸을 때 말이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더니 자식들도 똑같이 그러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조카들에 대해서. 조카들에 대해서 게다가 방송에서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심한 그런 얘기들까지 하셔서 아니 그렇죠. 내 비난을 하는 것까지는 견뎌요. 뭐라고 해도. 근데 자식들을 건드리면 이 제보자분이 주무시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이거는 선 많이 넘는 것 같은데? 자, 그거 말고도 더 화가 나는 일이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건 씨의 둘째 딸이 지금 결혼을 하는데 언니가 전화가 옵니다. 네 딸 결혼식 못 간다. 그 대신에 축의금 줄 거지만 나한테 네가 주기로 했던 돈 그걸로 퉁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축의금하고 돈을 퉁치자.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 안 오는 것도 화가 났는데 퉁치자는 말이 너무 황당했다고 하고 그래서 돈 계산을 좀 해봤다고 합니다. 언니랑 이 동생이랑 둘이 이제 서로 돈이 얼마나 오갔는지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권 씨가 언니한테 돈을 더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겠죠. 퉁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너무 지금 화가 나서 딸한테 얘기하니까 딸이 엄마가 많이 줬으니까 엄마 이긴 거니까 관도라고 해서 참긴 참았는데 아직도 속이 너무 상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연자께서는 이런 언니랑 의절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옛날 일 굳이 들춰내서 험담하는 언니의 피해 의식일지 모르겠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네. 근데 사실 자매 관계나 형제 관계는 사실 심리학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선천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사랑을 두고 경쟁하는 사이예요. 자매도 형제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쟁 관계가 있고 비교 관계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피고 혈연이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내 자신으로 이제 공유되는 쌍둥이 자라고 불리는 내 자신 같은 느낌도 있어서 그 누구보다 또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애정도 강하고 어떻게 보면 증오심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애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있다가도 또 나중에 자연스럽게 또 사회가 되고 이런 게 형제관계, 자매관계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 누나 언니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좀 이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것 같고 피해의식에 얘기하신 대로 있을 수도 있고 시기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강성인 성격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정도까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굳이 뭐 화해하려고 많이 노력할 필요는 없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멀리 하시면서 서로 더 이상 상처가 되지 긁지 않는 게 좋겠고 그러다가도 이제 혈연 관계니까 이제 운명적으로 어느 날 또 화해가 돼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화해가 되면 또 편안하게 화해하시고 이런 좀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 일부는 치매 초기 증상 아니냐 이런 저도 말씀도 좀 그런 하시는데 뭐 정신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억지로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니랑 동생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박상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만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뭐 또 더 친하게 어떻게 해보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또 더 멀리 한다 해가지고 달라질 것도 같지도 않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선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은요? 뭐 이게 가족 간에도 특히 형제 자매 간에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흔히 가불관계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로 형성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거를 제대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하는 게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억지로 화해를 하거나 억지로 끊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좀 거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게 지금으로서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또 되게 전문적인 말씀도 주고 계세요. 네, 좀 경험이라든지 이런저런 조심스러운 말씀들 주고 계신데요. 참이슬님, 정말 조심스럽지만 치매 검사 받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요. 과거에 집착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하셨고요. 이경숙님, 언니가 병이면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 끊으세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달고 오묘한님은 70대도 철 안 드는 사람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